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립토 인사이트 진행을 맡은 김세영입니다. 12월 첫 거래일부터 비트코인 시장은 하락을 맞았습니다. 일단 ETF 자금의 대규모 유출 그리고 일본의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겹치면서 비트코인은 간밤 83,800달러 선까지 떨어졌고요. 이더리움도 3,000선이 붕괴가 됐습니다. 과연 산타랠리, 연말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이제 끝난 건지 오늘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원더프레임 김동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언디펜드랩스 조동현입니다. 네, 두 분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좀 잘 지내셨나요? 저희 가격이 안 네. 좋으니까 잘 지낼 수가 없지만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내셨나요? 네, 별일 없이 지내고 예. 있습니다. 아하, 네네. 알겠습니다. 투자자분들 좀 많이 힘들어하실 것 같은데 오늘 자세한 진단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비트코인 86,000달러가 붕괴가 됐습니다. 이유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12월 예정된 금리 인하에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켜지면서 이제는 반등을 해왔었는데 다시금 반락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비트코인 그리고 알트코인들 동력을 잃은 건지 김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12월 말에 이제 크게 가격이 한번 내려갔었잖아요. 8만 달러 가까이 가격이 내려갔었고 그리고 이후에 금리 인하를 다시 할 수 있다라는 네.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한 15% 정도 상승을 했었습니다. 오. 근데 이 상승세가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네. 아주 강력한 상승세는 또 아니었어요. 음. 그래서 이제 온체인 데이터 같은 거를 좀 보게 되면 상승이 15% 가까이 이렇게 상승을 많이 할수록 그 상승의 어떤 이 힘이 좀 줄어드는 그런 모양새를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보니 93,000달러 정도까지 상승을 했다가 다시 지금 사실 이제 83,800달러까지 예. 또 이제 내려갔다가 또 아침에 오전에 또 지금 회복을 하고 있죠. 네네. 약간 제가 볼 때는 박스권 내지는 일종의 가격 구간을 지금 형성하는 그런 과정으로 보이고요. 앞으로도 사실 이제 93,000달러를 일단 넘어야 되는 것이고 네. 그 뒤에는 98,000, 10만 이런 이제 첩첩산중이 네네. 위로는 있고 아래로는 사실 이제 한 82,000에서 8만 달러가 또 지지선으로 작용을 아마 할 네. 것이고요. 그리고 왔다 갔다를 하게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또 투자자분들은 어쨌든 너무 많이 빠지니까 이유를 찾게 되기 마련이잖아요. 사실은 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뭐 금리 인상, 일본에서 금리 인상을 한다던가 뭐 ETF에서 대규모로 자금이 유출된다던가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대표님이 보시는 좀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제 10% 이제 하락하고 이제 이 시장이 끝났나 이렇게 논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봐야 될 건 뭐냐면 23년 말부터 현재까지 3배 이상 오른 게 비트코인입니다. 그렇긴 하죠. 그 당시 이제 예. 3만 달러 정도 되던 이제 비트코인이 사실 10만 달러 이상 이제 성적을 보였었었고 네. 지금 현재 이제 9만 달러 조금 하회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결국 이제 3배가 2년 동안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오는 거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이 상승을 견인했던 거는 바로 이제 재무전략 기업이라는 어떤 하나의 이제 나스닥이나 아니 다른 어떤 증시에 상장된 기업이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을 계속적으로 이제 매수를 해줌으로써 상승 동력을 얻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재무전략 기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들의 어떤 불안감이 계속 조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금리 인하도 계속적으로 예정되어 있고 네. 또 계속적으로 유동성을 이제 풀어주는 이벤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다시 회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사실 일본의 금리 인상이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미 올해 2번 인상을 했고 또 다카이치 총리의 정책 성격도 뭔가 인상을 안 할 것이다 좀 그런 쪽으로 기울었었는데 갑자기 또 인상 쪽으로 좀 많이 바뀐 거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도 시장에 어쨌든 안 좋은 영향을 좀 끼치는 주요한 변수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될까요?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그 2024년 8월에 엔캐리 트레이드 언와인드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뭐 주요 국가의 지수가 10%씩 빠지는 맞아요. 굉장히 큰 하락이 네네. 있었는데 그 경험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됐을 때 혹시 또 그러면 엔캐리 자금이 다시 미국에서 빠져나와서 세계 각국에서 빠져나와서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게 되는 과정에서 큰 하락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좀 우려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일본 일본 은행도 그렇고 금리 인상을 시사하고 있습니다만 그 금리 변화의 폭이
작년에 있었던 엔캐리 트레이드 언와인드 사태 때보다는 현저히 좀 작습니다. 변화의 폭 자체가.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엔캐리 트레이드가 되돌려지는 과정에서는 네. 이 변화의 폭과 이 얼마나 짧은 시간 안에 변화가 많이 되느냐, 금리,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의 이 금리 격차가 얼마나 빠른 시간에 네. 이렇게 극적으로 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네. 그 당시에 하락했던 것까지 걱정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저의 개인 의견이고, 어쨌든 어제 이제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경우도 네. 결국에 불안감이 촉발되면서 거의 $10,000 가까이가 빠졌잖아요. 예. 고점 대비 $10,000 가까이가 빠졌다가 다시 지금 오늘 아침에는 또 회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만 보더라도 시장의 어떤 심리가 불안한 상태인 건 명확한 네.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 고착화될 것이라든지 그런 생각을 하기는 조금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럼 문제가 뭐 얼마나 빠질 거냐 이것도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뭐 한편에서는 $70,000까지, 그러니까 $80,000가 붕괴될 것이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염두를 해둬야 될까요? 아무래도 지금 10만부터 지금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하락됐던 이제 원인 중에 하나는 예전부터 비트코인을 오랫동안 보유했던 이제 고래들이 네. 시장에 이제 매도했었기 때문에 매도를 했었고 또 그것을 시장에서 받아줄 수 있는 유동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하락을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비트코인 고래들의 매도세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히려 비트코인이나 다른 자산들을 계속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리테일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계속적으로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 손절이 나오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좀 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좀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가상자산 시장에서 좀 특이한 점은 뭐냐면 네. 고레버리지 투자자들이 계속적으로 개입한다는 거예요. 이 고레버리지 투자자들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네. 보통 증시에서는 뭐 5배 정도 이야기하지만 이 블록체인 시장 내에서는 100배까지 맞아요. 레버리지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네. 이런 어떤 고레버리지 투자자들이 시장에 굉장히 높은 레버리지를 사용하면서 계속적으로 가격의 변동을 키우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하락할 때도 굉장히 크게 하락하고 또 올라갈 때도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럼 언제 해소되냐라고 했을 때는 네. 결국 불안감이 다 해소되는 시점에는 결국 다시 반등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12월 말에 모든 게 다시 정상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는 일본에서도 금리 인상을 뭐 추진한다. 그리고 이번에 금리 인하를 못할 것 같다. 또 할 것 같다. 이런 어떤 계속적으로 뉴스가 반복되면서 사실 변동성을 이용하기 좋은 이런 환경이었었거든요. 근데 이런 환경이 한번 잘 마무리가 되면은 그런 고레버리지 투자자들도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포지션을 잡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다시 한번 정상적인 흐름을 좀 되찾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한 $70,000까지 내려갈까라고 했을 때는 네.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12월에 뭐 FOMC도 끝나고 일본의 금리 인상이라는 불확실성까지 좀 끝나게 된다면 12월 말쯤에는 그래도 다시금 좀 정상화되는 과정을 되찾지 않을까 좀 그런 기대를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주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주제는 지금 도망쳐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매수 기회인지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이번 주가 어쨌든 12월의 첫 주에 들어왔으니까 이번 주의 흐름이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할 거다라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 뭐 투자 심리는 사실 많이 위축된 상태예요. 시장 심리가 지금 극단적 공포까지 좀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사실 이런 때가 저가 매수하기 좋다라는 말도 많잖아요. 지금 시장 흐름을 좀 두 분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김 대표님부터요. 일단은 이 공포 탐욕 지수라고 하는 예. 그 지수가 있잖아요. 극단적 공포는 그 지수가 5단계로 나뉘는데 제일 사람들이 공포를 네네. 극심하게 느끼는 단계가 극단적 공포인데 이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비트코인 가격이 $80,000일 때도 극단적 공포일 거고요. $70,000로 내려가도 극단적 공포일 그렇죠. 겁니다. 그리고 $50,000대로 내려가도 사실 극단적 공포일 그러네요. 거기 예. 때문에 그러니까 어디가 지하실이냐가 사실 지금 사람들의 관심사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죠. 개인적으로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네네. 받거든요. 어디서 사야 되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람들이 저도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그렇죠. 예, 공포 때문에 못 산다라기보다는 네. 어느 라인에서 사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맞습니다. 거죠. 근데 이제 뭐 이 문제에 대해서 정답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정답이 없을 때는 네. 그냥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됩니다. 아, 그래서 뭐 지금 같은 경우는 네. 결국에는 이제 과거의 가격대 그리고 크립토에는 이제 실현 가격이라는 개념이 또 있어요. 그래서 역대 한 2015년부터 가격을 추이를 쭉 봤을 때, 네. 그러니까 실현 가격과 현재 이제 실제 가격을 믹스해서 네. 이제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지지선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음. 깨지지 않은 지지선 같은 경우는 네. 너무 멀지만 지금 한 45,000달러에 있습니다. 아, 그래서 너무 최악의 멀리- 경우라고 네. 할지라도 아, 한 45,000, 43,000 여기 아래로 내려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 정말 네. 어려울 것 같다는 거고 그 밖에는 매크로나 어떤 이런 이제 현실적인 이슈를 좀 봐가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12월 FOMC에서 사실 금리 인하를 해주고 네.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양적 긴축이 끝나잖아요. 어제부로 끝났고 네네. 이제 양적 완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요 얘기가 이제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사실 이제 굉장히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거는 제가 볼 때 오히려 좀 위험하고 어느 정도라도 이제 분할 매수든지 네. 포지션을 좀 들어가는 편이 낫다라는 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사실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인데요. 어쨌든 이런 극단적인 공포 구간이 역사적으로 보자면은 패닉성 매도 이후에 강한 반등이 나타났던 그런 구간이다라고는 하는데, 그러면은 지금이 뭐 매수를 해야 될 때인지, 뭐 관망해야 될 때인지, 아니면 조금 늦었을 수도 있지만 도망쳐야 될 때인지, 그 세 가지 갈래길이 있다면 좀 어느 쪽으로 좀 가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단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을 지금 깨고 내려온 건 맞아요. 비트코인 가격이. 네네. 그래서 이제 지난번 상승장 같은 경우는 여기서 어떻게 진행이 됐었냐면 한 3개월 정도 횡보를 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기술적, 기계적 반등을 하다가 네. 사실은 그 깨고 내려왔던 지지선에 부딪혀서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어. 그리고 1년 동안 하락장이 지속이 되는 형태로 갔어요. 꽤 근데 오래 갔네요. 요게 이제 사실 대부분의 사이클에서 많이 나타나는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네. 지금 매수를 하려고 생각을 하시면 이거를 계속 들고 있어야지라는 생각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네. 생각한 바에 따라서 이익 실현을 주기적으로 해가면서 네. 지금은 어떤 큰 이익을 보기보다는 지금 그러니까 단기적인 어떤 이슈를 소화하면서 아, 거기에 맞춰서 내가 볼 수 있는 짧게 네. 이익을 보겠다라는 마인드로 접근하는 것이 좀 건강할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사서 내가 5년 보유한다. 네. 이거는 좀 굉장히 고통스러움으로 들어가는 시작이 될 수도 아하.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네. 아직 하락장이라고 볼 만한 그런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뭐 1년 정도는 계속 하락장이 이어졌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 패턴이 좀 다시금 이어질 거다라고 보시는 거죠? 근데 이제 네. 그것도 확언하기가 어려운 게요. 사실 이제 매크로 측면에서 보면 지금은 미국도 금리 인하 사이클로 접어들었다라고 판단을 해야 될 네네. 거고 유동성 자체가 굉장히 확장되는 구간이거든요. 그렇죠. 지난 2021년 상승장 같은 경우는 이 수혜를 오롯이 크립토가 다 누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상승이 일어났었고요.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과거 패턴에 얽매여서 또 네. 생각을 할 수만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거는 네. 그렇다고 이제 과거에 하락장 시작이니까 난 돈 다 빼할 거야, 회수할 거야. 이것도 현명하지 않은 방식이고 네. 과거 패턴대로 그냥 흘러갈 거라고 순진하게 생각하는 것도 사실 현명한 생각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조 대표님께도 여쭤볼게요. 알트 시장도 사실 많이 빠졌잖아요. 그럼 이 부분도 알트 시장도 조금은 얼어붙어 있을 거다라고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될지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그 세 갈래 길에서 어느 쪽으로 좀 가야 될까요? 일단 알트코인은 비트코인 하락 대비 더 많은 변동성을 네. 보이면서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알트코인 시장의 이제 주요 이제 기대감은 어떤 것이었냐면 네. 바로 나스닥에 상장된 재무전략 기업들이 알트코인을 주기적으로 매수해줘서 가격의 하방을 좀 막아준다라고 하는 이제 안정감을 투자자들한테 줬기 때문에 네. 알트코인 시장도 굉장히 활발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비트코인을 모으는 스트래티지부터 또 이더리움을 모으는 뭐 비트마인이나 샤프링크 같은 이런 재무전략 기업들의 어떤 성적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기업들이 갖고 있는 어떤 자산 대비 어떻게 보면
그 시총이 굉장히 많이 좀 빠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좋지 않는 흐름을 갖고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락장 속에서 그럼 알트코인을 어떻게 투자해야 되냐라고 좀 궁금하실 텐데 사실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유동성이 다시 들어와야지 이 변동성을 키우면서 다시 올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현물 유동성으로 가격을 올리는 게 아니라 선물 거래를 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들어오기에는 아직 적절한 타이밍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이제 어떤 알트코인들을 계속적으로 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 자생력이 있는 알트코인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즉 서비스가 있고 그 서비스가 매출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토큰을 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알트코인들을 좀 유심히 보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천천히 조금 매수를 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시장 하락에 대한 이유를 좀 찾아봤고요.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전망도 들어봤습니다. 참고가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 CEO 인사이트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CEO 인사이트에서는 웹3 인프라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캠프 네트워크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캠프 네트워크의 제임스 치 CEO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So, hi James, could you briefly introduce yourself? Hi, everyone, and thank you again for having me today. My name is James Chi, and I'm the co-founder of Camp Network. We are building the autonomous IP layer where our mission is to transform IP ownership for the AI native economy. Before starting Camp, my career spanned both traditional finance at Goldman Sachs and high growth technology at Figma. Working closely with companies like Airbnb and Palantir, and later helping scale Figma globally, gave me a firsthand understanding of how much of the modern economy is powered by both digital creativity and intellectual property. But it also became clear that while content creation and distribution have transformed dramatically, the underlying infrastructure for IP, with regards to how it's registered, attributed, licensed, and monetized, has not kept up. Camp was created to solve this gap. We set out to build a trusted, programmable foundation that supports the full life cycle of IP in a world where creators, enterprises, and digital platforms all need clear provenance, transparent licensing, and global interoperability. Camp is the autonomous IP layer, and our mission is to transform IP ownership for the AI native economy. What that means in practice is building a purpose-built infrastructure designed to modernize how intellectual property is owned, licensed, and distributed across users and intelligence systems. We're entering into an era where AI will eventually create a majority of the world's digital content, from images and music to characters, stories, game assets, and more. This shift unlocks massive creative potential, but also introduces serious tension between AI developers and the owners of these existing creative works. How do we protect human creativity in an AI-driven world? And this altogether sums up the problem that Camp is purpose-built to solve. Camp is creating a world where AI and IP not only coexist, but can become economically aligned. On Camp, creators can define how their IP is used. AI systems can request access to licensed content, and royalties flow automatically based on verifiable usage. This creates a positive sum relationship where all parties are incentivized and all parties can win. From that foundation, Camp introduces a deeply technical solution. As a layer 1 blockchain, Camp pioneers the proof of provenance protocol, embedding IP registration, licensing terms, and royalty distribution directly at the execution layer. This ensures that every IP asset and its usage, including by AI, is tracked, verifiable, and enforceable by code. 네, 다음은 시장에서의 캠프의 차별점에 대해서도 들어보겠습니다. So what are the camp's key differentiating factors or competitive advantages in the current market? What really differentiates Camp is that we're not treating IP as a feature. We believe IP needs to be foundational infrastructure for the AI native economy. A lot of solutions in the market today focus on NFTs or basic metadata storage, which are useful, but they don't address the real challenges that creators and enterprises are facing as AI content continues to accelerate. Questions around provenance, attribution, licensing, royalty enforcements, and how AI systems can safely interact with these creative assets. Camp takes on a very different approach than others. We built an IP native layer 1 where all of these capabilities, from provenance to licensing to attribution, can live directly in the execution layer of the chain.
By embedding IP at the protocol level rather than relying on smart contracts alone, CAMP can provide consistent rules, stronger security, and predictable behavior for both creators and intelligence systems. This design lets us support the full lifecycle of IP from registration and verification to licensing, monetization, AI usage, and derivative creation. The other major differentiator at CAMP is that we have real partners with real IP using our network. We're working with media franchises like Black Mirror, major music festivals, global Web3 IP, Grammy-winning artists, as well as major conglomerates globally. These aren't hypothetical use cases. They bring millions of fans and significant IP portfolios, and they're actively using CAMP to unlock new types of IP licensing, AI activation, and fan experiences. So when you put it all together, CAMP stands out because we have a clear focus on IP for the AI era, a technical stack built specifically to support that mission, and real adoption from global partners. Our goal is to really build this core infrastructure that allows creators, enterprises, and AI systems to work together with transparent provenance, programmable licensing, and aligned economics. We're already seeing that vision play out in our ecosystem today. 네, 그럼 캠프의 비전 안에서 한국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So within CAMP's long-term vision, what position or role does Korea occupy? Korea plays an essential role in our vision at CAMP. Korea is home to some of the most influential cultural ecosystems in the world, from K-pop groups like BTS and Blackpink to globally recognized media franchises such as Squid Game and K-pop Demon Hunters. Korean creativity consistently sets global trends, and the demand for Korean IP only continues to grow. But today's licensing workflows are slow and fragmented. CAMP optimizes this by giving Korean creators and studios the ability to license IP quickly, transparently, and across both physical and digital formats, helping them reach global markets more efficiently while maintaining full control of their rights. We're also entering a world where fans can help fund the next generation of Korean IP. Imagine being able to crowdfund the next Squid Game or K-pop Demon Hunters and gain real, verifiable upside in its success, whether that's revenue participation, on-chain equity-like exposure, or shared ownership of digital derivatives. This is only possible with CAMP's IP and transparent rights infrastructure. We imagine a future where Korean IP can be licensed and distributed globally in days instead of months. Fans can help fund and co-own the next major K-pop group, drama, game, or franchise, and fan identity and engagement are portable and verifiable across experiences. We look forward to building a new era of cultural IP together, powered by Korea's creativity and enabled by CAMP's technology. 네, 오늘 캠프 네트워크와 함께 웹3 인프라의 미래 그리고 개발자 경험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소중한 인사이트 전해주신 제임스 치 CEO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Thank you again. 네, 크립토인사이트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정보 제공을 위한 컨텐츠고요. 투자에 대한 판단은 언제나 투자자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